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5월 10일 정사 세번째 기사 1439년 명정통 4년 갑상군 백성들의 입거를 해산성 대신 어면 수동으로 옮기도록 하다. 함길도 관찰사와 도절제사가 치게하기를 갑상군 회산사 나난 이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6일 오정이나 되는 해산성에 매년 9월부터 2월까지 부녀자 어린아이와 소, 말, 닭, 개들까지 아울러 모두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까닭으로 그 경작한 곡식을 빈집에 가무리에 해 두면 모두 남이 훔쳐가고 혹은 길이 멀어 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옵니다. 이로 인하여 인심이 들뜨고 원망이 적지 아니하오니 진실로 영원한 계책이 아니면 실로 미편합니다. 만약 갑산군 엄연수동에 험하고 좁고 지키기 쉬운 곳을 택하여 성벽을 굳게 마련하면 10사람이 지켜도 1000명의 적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또 천호 한 사람을 두어 건방의 군주를 분속시켜서 따로 성에 들어가 주민을 보호하면 삼수 이동의 주민이 매년 왕래하면서 입보하는 패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를 병조에 내려 병조에서 아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5월 10일 정사 네번째 기사 조관으로 하여금 하삼도에 부강한 이 향호를 함계도로 들여보내게 하다. 함계도 감찰사 이숙치가 치게하기를 당초의 수교의 하삼도 각 고을의 향호가 많은 것은 혹은 수백 호가 넘는 것이 있으니 비록 10호를 감할지라도 거기는 큰 소실이 없을 것이다. 조관을 내보내어 재산이 부유한 자를 골라서 함길도에 들어와 살게 하되 만약 각 고을 수령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강한 향호를 부리기를 좋아하여 빈천한 사람들을 조발해서 들어가 살게 하면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논지하겠다 하셨사오니 그 법이 엄하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와 사는 자는 모두 잔호이오며 교지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길에 왕래하는 패단이 적지 아니하옵니다. 지금 개정하지 아니하오면 후일에는 더욱 심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본도 본관으로 하여금 장실한 향후를 더 뽑아 들여보내게 하고 호를 아울러 군력을 세워서 군호를 영구히 실하게 하며 지금부터 따로 조관을 보내어 일체 교지에 의하여 부강한 향후를 들여보내게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5월 11일 무 첫번째 기사 건등전에서 조회를 받고 야인들을 불러보다. 홀런 올적갑 하위 도사 아지라가 보낸 지휘 동지 소울비 등 두 사람과 부도호위 지휘 동지 야시타가 보낸 지휘 첨사 야오네와 가하위 지휘 사춘가가 보낸 지휘 주치 등 두 사람이 수반하고 토산물을 바치며 인하여 안장과 삼배, 무명 등의 물건을 청하였다. 임금이 소울비 야오네 주치 등을 전 안에 불려들여 보고 이르기를 더운 날에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하니 소울비가 대답하기를 좋은 말을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왔사오니 무슨 고생이 있겠사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 호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소울비가 아뢰기를 우리 주장 아지라가 나이 지금 73세이온데 소인에게 이르기를 여러 위가 모두 기순하였는데 내가 중간에 있으면서 나이가 늙어서 친히 문안드리지 못하니 내가 마땅히 친히 문안을 올리고 또 대국의 일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뜻을 자세히 잘 알았다 하였다. 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5월 11일 무원 두번째 기사 계품사 서장관 김하에게 말을 하사하다. 김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원유관, 강사포 및 충천관, 익선관과 질정 사목을 올리며 임금이 사정전에서 불러보고 인하에 승정원에 이르기를 계품사가 복명하는 데를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할 것을 내가 이미 정하였다. 김하는 이름은 서장관이라도 명해 보낼 때
부사의 자격에 비겨 사명의 일에 참모하게 하였더니 이에 준청을 받았으며 또 관복을 질정하는 일에 전후하여 공이 있었다. 이제 특별히 하사하여 달리 대접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신과 통사의 사이에 적당하게 할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말을 하사하면 근사할 듯 하옵니다. 하므로 드디어 하에게 내구마 한 띠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11일 모 세번째 기사 외인의 서계의 준위를 상고하도록 하는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첨지중추원사 이예가 아뢰기를 종정승이 대내전에게 구주를 빼앗기고 대마도에 도망하여 와서 오로지 성상의 언덕을 입으면서 안심하고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패단을 이렇게 한들 동안에 보내는 사람이 거의 수천 명에 이르니 한도 있는 물건으로 한정없는 사지를 대접하자면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청하건대 사람을 정성에게 보내어 깨우쳐서 검단하게 하며 또 외인이 가지고 오는 서계를 그 진위를 상고하여 만약 위조가 있으면 응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돌려보내는 것은 이미 전에 규정이 있사옵니다. 그 포에 머물 때와 서울 안에 오갈 적에 공개하는 패단이 적지 아니하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외인이 가지고 오는 서계를 처음 배를 대는 곳에 만으로 하여금 즉시 예조에 전해 보내면 예조에서 진위를 상고하여 만약 위조이면 노정이 멀고 가까운 곳은 논하지 말고 모두 바다를 건너가는 열흘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냄이 편리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정성 등이 있는 각처에 사람을 보내어 널리 다 이르고 또 장사는 외인이 가지고 오는 잔물 중에 동납철, 단목, 약재와 같은 것은 민가에서 사사로이 시장에서 무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로 운송해야 할 것이오나 그 나머지는 서울 안에서 운송하지 말고 배를 대는 곳이 만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백성에게 무역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위의 사건을 일본 글로 번역하여 판에 새겨서 외선이 머무르는 곳의 각포에 펴 걸어서 널리 보일 것이며 또 외객인이 내왕하는 각포 가운데 대선, 중맹선, 창금선, 추외선에 모두 창과 칼을 설치하여 무위를 보이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 의정부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1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각사 노비의 출세 쇠기 노비 출세의 합당한 조건을 아뢰다. 국가의 공처 노비는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하와 영락 15년 정유연에 우리 태종 공정도왕께서 쇠건색을 두었고 의정부 유정현 등에게 명하사 그 일에 제주로 삼아 엄하게 캐 다스리고 억지로 정안을 만들어서 후세까지 내려옵니다. 또 준수할 헌장 10여 조건을 만들어 모두 육전에 실었으므로 밝게 상고할 수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정유년에서 지금까지 20여년에 이르렀사오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그 직무에 해이하여 출생과 사망이 명백하지 못한 것과 도망하고 이사한 것을 찾지 못한 것과 당자의 몸의 구실 쓰고 구실 쓰지 않는 것과 신공을 바치고 안 바친 것 등을 모두 정밀하게 살피지 못하옵니다. 도관은 전농시의 노비가 1만 명으로 헤아리는데도 해당 관리가 다른 사무에 끌려서 살피지 못하옵니다. 이에 전하께서 신등에게 명하사 각사 노비를 출세하시니 드디어 정유년 정안을 근본으로 삼고 강년의 속안을 참고로 하여 숨기거나 누락된 자를 찾아내고 소송하여 다투는 자를 분변하여 정안을 수정하여 만들었사옵니다. 무릇 124에 현재 찾아낸 것이 21만 수천여 구이오며 찾지 못한 노비가 2만 수천여 구입니다. 그 시행하기 합당한 조건을 다음에 일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밝게 채택하여 재결하시옵소서. 1. 각사의 권제 직장, 서원, 재량, 영사 등이 각각 그 사의 비자와 간통하면 논죄하여 파출시킴은 이미 이전에 정한 규정이 있으며 각 고을의 서원, 일수, 향리 등이 양가 여자나 가비를 첩으로 삼는 것과 중위 아내를 가지는 것은 일찍이 검령이 있으므로 위에 말한 사람들은 실로 적실한 남편이 아니오매 그 소생은 모두 천인을 만들게 하며 기타 종으로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정식 연한 아내 고장을 못한 자와 기한을 지나서 고장한 자도
모두 천인을 만들고 비록 기한 안에 고장을 하였을지라도 그 남편이 양인의 적이 분명치 못한 것은 천인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김인연 정 안에 붙인 노비는 소량으로 하여 서로 소송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는 것과 자기 몸의 명자가 현부 한 이외에 투속하기를 진고하는 일을 금하는 법과 용운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논지하는 법은 일체 정윤현 정 안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1. 정윤현 정안을 만든 뒤로부터 노비를 고찰하는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니 유사들이 거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추세색을 설치하여 다스리오니 지금 바로 잡지 아니하면 배단이 전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 보건대 우리나라 공사 노비의 이런 중대한 까닭으로 따로 도관을 두어 맡게 하였사오나 도관은 소송 판결에 정신이 빠져서 공처 노비에 대하여는 도리어 여사로 여기고 여러가지 속공 노비를 결정한 이후의 노비의 명자 및 자식에 대해 전혀 찾아 상고하여 정안에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후일에 상고할 길이 없사오며 각자의 정속 노비 및 바꿔 정한 노비를 모두 명백하게 시행치 아니하여 이것저것이 물러나여져서 상고하기가 어렵사옵고 그 지책을 다하지 못함이 심하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도관은 이미 노예의 일을 맡아사오니 동반서반 안에서 담당할 만한 사람 2인을 골라 정랑좌랑로 겸차시켜 전 노비색 낭청과 더불어 모두 이 임무를 오래 맡게 하고 소송 판결에는 참여치 못하게 하며 각사노비의 출생, 사망, 도망, 이주, 선상, 신공 등의 일을 오로지 맡아서 육전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형조 판서와 참판은 이미 실안이오니 일체 공처노비의 일과 관리의 건태에 대해 따로 검거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쇠건책은 각사의 용도와 노비 등을 조사 심문하는 관청이다. 도관은 노예 일을 맡아보던 관원이고 소량은 양인이라 하여 소송함이며 용언은 노비를 숨겨 보호해줌이며 결등은 등급 결정이며 실안은 실제로 맡아 지휘 감독합니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중행호를 산으로 돌려보내다. 길 연변의 각 고을 수용과 각 역승들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내려가는 전 판서 종사 행호에게 그 공억을 힘써 정결하게 하고 감히 만홀하게 말지어다 하고 또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쌀과 소금 각 10석을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화관에서 칙스를 맞이하다. 경복궁에 이르러 칙스를 받고 예를 끝마쳤다. 돌아와 사정전에 임호하여 참판 최치운을 인견하고 주청하여 허락을 얻은 사유를 묶어서 위로하기를 친절하게 하였는데 임금의 말씀이 관곡하였다. 이나의 안전갖춘 말 한 패를 하사하였다. 그 치규에 이르기를 건주의 등지 도지위 이만주 등이 거짓말을 꾸면서 주청한 것과 일찍 있었던 치규를 동창 범찰 등에게 듣게 하여 이미 거기에서 편안히 살면서 직업에 안락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을 그대로 거기에 살게 하고 옮길 필요가 없음을 허락하노라. 왕은 마땅히 다시 계칙하여 그들을 분수에 알맞게 하여 법을 지키게 하며 잘못을 행하여 왕의 아름다운 덕을 더럽히지 말게 할지어다. 공경하라. 그런 까닭으로 치규하노라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서 최치운을 위해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또 최치운에게는 밭 30결, 김하에게는 10결, 통사에게는 각 5결씩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내금위의 권징하는 조건들을 아래다. 동반의 통정대부, 서반의 절충대부 이하로서 무예와 지략이 있는 60을 인을 골라서 내금위에 두고서 수기에 충당하오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고도 영예스러운데 징계하고 권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직무를 삼가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서 삼가 권징하는 조건을 다음에 열거하옵니다. 별로 허물이 없이 직무에 부지런하고 삼가는 자는 통정대부, 절충대부 이외에 동반의 예의에 의하여 30개월이 차면 가자할 것입니다. 1. 매년 연말에 1년의 병고를 총계하여 남이 다 아는 부득이한 실병 이외에
하루 이틀 병은 그 합계가 15일이 찬 자에게는 마땅히 서임할 것과 서임하지 말며 서임할 것도 서임하지 말며 병고가 100날이 찬 자에게는 실병을 논할 것 없이 아울러 모두 파출할 것입니다. 1. 봄과 가을에 강모할 때 두 차례나 연달아 시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서임할 때를 당하여도 서임하지 말며 세 차례를 연달아 시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파출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0억 세종 21년 5월 1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종실들이 첩을 간통한 죄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대명률에 유복친의 첩을 간통하는 조문을 보고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연일에 종실에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외인으로 하여금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한나라 양왕 립이 범법하였을 때 유사가 안넘하여 그 고모와 간통한 사건을 적팔에 주설하기를 청하며 곡영이 상소하기를 열함하게 유사에게 붙여서 종실을 더럽히게 하였습니다. 종실 안에 있는 나잡한 죄악을 퍼뜨려서 천하에 드러날리는 것은 공족을 위하여 숨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이미 이로 말미암아 중지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뒤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였다. 지금 순성군 개가 일탄련을 취하여 딸 둘을 낳았고 나간군 영은 금규유를 월을 취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권총의 첩이다. 내가 중매자를 조사해 다스리고자 하나 이미 사령을 받았고 기생을 곤장 때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정력시키고자 하나 모두 자식이 있다. 나는 개와 영의 고신을 빼앗고 두 기생은 강제로 그 고향을 돌려보내서 정력시키고 그 출입을 금하려고 하는데 너희 뜻은 어떠하냐. 영은 심히 광패하여 아버지가 가르쳐도 할 수 없다. 지금 근데 헌부에서 장차 핵실하려고 한다 하니 대사 헌을 불러 다스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명령하고자 한다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종실에서 범함이 있사오면 유사로 하여금 다스리지 못하게 하면 친족을 대우하는 도리에 매우 합당하옵니다. 그러하오나 개와 영의 범한 바를 상관께서 하셨고 종실도 많음으로 징계하여 나머지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할 수 없거늘 고신만 거두시면 역시 그 집에 편히 살 것이온데 무엇이 징계되겠습니까?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으로 내치기를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저들이 비록 이와 같이 하였으나 내 따를 수 없으니 고신을 거두고 종하기 이외에는 나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 85권 세종 21년 5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급제 송반에게 벼슬을 제수하도록 도서하다. 송반이 상언하기를 동성 오촌숙 송면이 독자로 아들이 없어서 신을 후사로 삼고자 하여 신의 아버지에게 의논하니 신의 아버지가 허락하여 신이 나이 약관으로 그 집에 가서 살아사온데 친아들처럼 보고 극진히 사랑하였으며 신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친부모처럼 하였습니다. 나이 23세에 이르러 양부모가 혼인을 꾀하여 양모의 조카 김유량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그 전토와 종을 모두 신에게 전하고 제사를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친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를 당해서 신이 아버지 상을 만나 싸운데 초상 장사의 비용을 처가해서 돌보지 아니하므로 양모가 분을 내어 말하기를 친아버지 상사에도 이러하거늘 양부모에게 야 알만하다 하고 즉시 이혼하고 다시 혼인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기유연에 양부가 병으로 죽자 신이 상주 노릇을 하면서 장사 일을 끝마치고 그 사당을 지켜서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사옵니다. 갑인년에 사원부에서 신이 정철을 소박하는 이로서 탄핵하고 또 모자간이라는 뜻은 두고 논하지 아니하고는 양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남녀 유별의 뜻에 어긋남이 있다는 이유로서 아울러 논하여 아래어 청하였사오며 성상을 밝으심으로 정실을 밝게 아실 것이옵니다. 다만 아내를 소박하는 죄만 논하고 남녀가 분별이 없다는 말로서 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신은 죄를 다르게 밝겠습니다. 얼마 년에 양 어머니가 병으로 죽음으로 신이 상례를 행하여
효성을 다하여 싸웁니다. 병진년 12월에 신이 외람하게 천지 같은 은혜를 입어 교서 정자의 벼슬을 받아 싸운데 헌사에서 신의 고신을 잡아두고 전일에 탄핵한 분별이 없었다는 단서를 가지고 의논의 아래에서 파직시켜 내치기를 청하여 싸웁니다. 헌사에서 어찌 들은 바가 없이 논의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소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건대 양어머니와의 분별은 하늘과 땅과 같으므로 진실로 그 사이에 혐의가 없어야 하는데 만일 분별이 없는 일이 있었다면 자세히 그 증거를 밝혀서 극형에 처하여도 좋습니다. 극진이 캐내지는 아니하고 그냥 분별이 없다는 단서로서 사판의 이름을 깎아오며 신이 아픈 마음이 어찌 다음이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조아가 여자를 거두어 기르기를 끄는 까닭으로서 몰래 화기를 읊은 것입니다. 을면년에 노비를 빼앗기를 꾀하여 여러 가지 단서를 만들어 꾸며서 도관에게 호소하고 근거 없는 말을 또 소장해 써서 관에 송사하고서 친족을 인연하여 사림에게 말을 퍼뜨리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이 이 뜻을 가지고 북을 쳐서 상언하였더니 사헌부에서 내려 신과 조화를 나오게 하여 마주 대질시켰습니다. 조화가 발장한 연월이 사헌부에 행문한 뒤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도리어 헌부의 일을 듣고서 소장을 만들어 꾸며서 발장하였다고 대답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소장 안에 이르기를 숙부의 아내 신씨가 송반에게 도에 지나치게 친절하고 다정함으로 숙부가 황당하다고 하여 기해년에 쫓아보냈고 또 기유년에 송반이 신씨의 학질로 신씨를 모시고 여러 달 돌아다녔는데 숙부가 크게 노하였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두 헌부의 문안에 있는 말이 아니온즉 그가 말한 헌부의 일을 듣고 말하였다고 한 말은 망령된 말입니다. 또 기해년과 기유년의 일을 들어 발장하였사온즉 이를 꾸민 업무가 갑인년 전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또 출처가 있을 것이옵니다. 여기에 의가해 끝까지 캠으로써 만일 그 말이 사실이면 신을 극형에 처하시고 만일 사실이 아니면 통분한 일을 풀어주심이 옳습니다. 이제 헌부에서 다만 신이 조아의 떠드는 곳에서 밝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서 캠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도리에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사건으로 돌리오니 신의 부심함에 더함이 있지 덜함은 없습니다. 만약 애매하다고 하여 정신토록 험을 입으면 구천에서 원한을 품을 뿐 아니라 영구히 세상에 죄악을 남길 것이옵니다. 신의 이 원한을 고할 곳이 없사와 참남하여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을 스스로 아우나 죽을 것을 각오하고 상언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명께서는 양어머니를 공경히 섬긴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말이 나온 것을 끝까지 캐묻기를 특히 명하사 다시 분변해 밝혀서 아프게 맺힌 정을 풀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내려 다른 예에 의하여 본관의 벼슬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북쪽 야인들을 잘 효유하도록 교서하다. 하늘이 만물을 기를째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할째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없다. 오직 저 동창 범찰 등은 그 선대로부터 본국의 경성 땅에 살았는데 우리 조정께서 관직과 의식을 주어서 편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한 것에 대개 여러 해가 되었다. 기축년에 칠성야인 등에게 옛 원수가 있었으므로 살육, 약취당하여 거의 멸망되었다. 그 남은 무리들이 스스로 보존할 수 없으므로 내가 조정께서 무수하시던 지극한 뜻을 미루어 생각하여 그 스스로 멸망함을 참아보지 못하고 완치하여 구휼하게 하고서 아문을 개설하여 수어를 엄하게 하였다. 나의 위무하고 구휼함이 또한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었거늘 동창 등은 때를 지어 모여 살고자 꾀하여 몰래 이만주와 더불어 서로 중국 조정에 주청하였다. 정통 3년 정월 초 6일에 예문관 제학 이선이 받들고 온 치규의 내용에 동창 등이 아뢰기를 그 형 아고가 칠성야인과 더불어 원수가 되어 살육되므로 이제 이만주와 더불어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요구합니다고 하니 그 사람을 시켜 호송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곧 친동생 해령군을 보내어 가초하렸는데 본년 5월 25일에 돌아왔다.
받들고 온 직유의 내용의 동창 등이 만주와 한 곳에 같이 살고자 하므로 이미 그 아랫바를 인준하였더니 이제 왕의 아랫 것을 본즉 만주 등과 원수의 혐의가 풀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모여 살게 되면 변경의 근심이 더욱 심할 것이라 하니 그 동창 범찰 등에게 명령을 듣게 하여 그대로 경성 땅에 있게 하고 옮길 필요가 없겠다. 왕은 오직 잘 무마하고 구휼하여 생업에 안락하여 각각 그 살 곳을 얻게 하라고 하였기에 이 치규를 공경히 받들어 다시 직업에 안착시켜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길이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랐더니 뜻밖의 지금 만주 등이 오히려 묵은 원한을 품고 속이는 계책을 이루고자 하여 여러가지 간사하게 꿈에서 천총을 속였다. 정통 4년 3월 초 4일에 인수부윤 최사 이가 받들고 온 칙서의 내용에 그들이 옮겨가 만주와 더불어 한 곳에 거주하기를 허락한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또 사유를 갖추어 즉시 공조 참판 채치운을 보내어 사유를 치주하였더니 본년 5월 13일에 돌아왔는데 받들고 온 치규에 이르기를 아랜 것을 보고 건주지 만주 등이 허위 날조하여 주청한 것과 일찍 있었던 치규의 명령을 동창 범찰 등에게 듣게 하여 그대로 경성 지방에 거주하게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자세히 다 알아노라. 짐은 생각하건대 왕의 부자는 대대로 예법을 지켜서 길이 충성을 돈독히 하였다. 동창 범찰 등이 이미 거기에서 안락하게 생활한다고 하니 그대로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허락하고 옮길 필요가 없겠다. 왕은 마땅히 다시 경계시켜 그들이 분수에 알맞게 하여 법을 지켜서 잘못된 일을 하여 왕의 아름다운 덕을 더럽히지 말게 할지어다 하였다. 공경이 생각하는데 우리 성천자께서 천지 같은 도량과 이룰같이 밝으심으로써 만주의 간사함과 우리나라의 정성됨을 밝게 아시어서 처치할 방법을 개유하여 보임이 극진하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동창 등은 우리 경내에서 대대로 살면서 정성을 바치고 나라를 방위하기에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음에 이른 것은 다만 만주가 몰래 유인한 까닭일 것이다. 진실로 본심이 아닐 것이므로 내가 특별히 불쌍히 여기 용서하겠다. 경은 오랫동안 변경에 있어서 그 사정을 밝게 알 것이니 마땅히 깨우쳐서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게 하라. 경은 과인을 살리기 좋아하는 등을 힘써 생각하고 황제의 판인을 하나로 보시는 은혜를 본받아서 무수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하여 생업을 이룩하게 하고 동쪽으로 퍼지는 교화에 힘써 젖어서 북녘경의 백성을 길이 편안하게 하라. 이런 까닭으로 교시하는 것이니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14일 16 네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접대 인원에 정하여 글을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글을 보내기를 귀주에서 사성선 한 척에 탄 사람이 혹은 8, 90명 혹은 6, 70명인데 부녀와 어린 아이도 함께 싣고 오므로 실로 번거롭고 소란하다. 오는 7월 초 7일부터 대선은 40명, 중선은 30명, 소선은 20명으로 정식을 삼아 접대하는 양식을 주겠다. 만일 정수 이외에 많이 타고 오는 사람에게는 접대할 양식 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수에 이르기를 이곳 백성과 노비로서 지금 도망간 자들은 모름지기 사람을 시켜 돌려보내기를 청하겠사오나 그 나머지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다시 청하지 아니하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이제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을 여전히 다시 청하니 전자의 약속에 어그러짐이 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일로 보내는 사람도 접대에 받아들이지 않겠으니 구주의 여러 곳에도 조회하여 이 뜻을 알리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기 금천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공녀와 간통한 별시위 이영림에게 두 등을 감하도록 하다. 궁에서 나간 시녀를 간통하였으니 율에 의하면 처참하기를 청하옵니다. 임금이 특별히 두 등을 감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1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소회를 받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16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총재 이수에게 부의를 하사하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에게 회계의 죄를 지내게 하다. 황해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해주에서 땅이 꺼졌는데 넓이는 5척 2촌이고 깊이는 29척 6촌이며 물깊이는 18척 3촌입니다. 하니 회계죄를 지내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외인의 범법자를 구금하여 신문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외인 삼미삼보라가 여매시라를 죽여싸운데 여매시라가 비록 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경내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싸우니 심히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사옵니다. 마땅히 사유를 캐물어서 엄하게 경계시켜서 보냄이 가옵건을 도마노가 검액하지 아니하여 삼미삼보라가 제 마음대로 돌아가게 하였사오니 건망이 허술할 뿐 아니라 또한 변경의 경비가 엄하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그 도마노를 국문하여 죄를 주고 종정승에 글을 보내어 삼미삼보라의 마음대로 살인한 죄를 다스리게 하면 옳겠사옵니다. 그리고 이 먼저 야삼보라가 노고라 삼보라를 죽였사온데 본국에서 두고 묻지 아니한 까닭으로 징계하는 바가 없어서 마음대로 죽이는 자가 이때여 일어나오니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육전 등록에 외인이 만일 고의로 법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몸을 구금하여 신문하는 법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이 같은 범죄한 외인에게는 소재한 고을의 관리가 구속해 오게 가도 아래에서 판결하기를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1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도제제사 문기를 잘 살피도록 전라도 관찰사에게 이르다. 도제제사 문기가 병고로 벼슬이 갈렸다. 이제 무더운 때를 당하여 길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각 고을의 별관이나 절에 머물게 하여 마음 편히 조리하게 하라. 그 공개하는 비용은 특별히 마음을 더하여 조치하여서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민의생을 북경에 사은사로 보내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큰 도령은 모든 것을 용납하여 기르시는 은혜를 돈독히 하시고 아래의 뜻을 위에서 살피시어 돌보아 사랑하심을 넉넉히 입사오매 온 나라가 다 함께 즐거워하며 몸이 가루가 되도록 보답하기를 도모하겠사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미혹한 무리가 묵은 혐의를 아직도 품고 망령되게 속이는 말을 얽어서 때를 지어 모여 살겠다는 계책을 이루려 하오매 혹시 변경의 근심이 더할까 염려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아뢰기 어려움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두 번이나 천총을 모독하여 유엄히 내리시기를 바라옵더니 굳고 고듬이 스스로 판명되면 진실로 폐하의 밝으신 총명에 힘입었으며 표창하여 권하심이 융성하심에 외람되게 황은의 극진하심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속에서 잊음이 없으며 감격과 부끄러움이 서로 깊사옵니다. 이는 대개 성덕을 널리 펴고 정책을 크게 나타내서 말리에 먼 곳을 밝혀보시고 한 가지로 보시는 어지심을 미루시어 드디어 이 패방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총을 잊게 하였사옵니다. 삼가 마땅히 동방의 다스리는 직책을 다하여 기자의 강토를 삼가 지키겠으며 북극성을 향하는 정성을 더욱더 다하여 수복을 추근하기를 항상 거듭하옵니다. 하고 박물표에는 이르기를 거룩하신 계책을 크게 내리사 두려워하는 정성을 굽어 쫓으시니 토산들이 비록 박하오나 작은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백세저포 50필, 흑세저포 100필, 황화석, 만화석, 잡채, 화석 각각 15장, 인삼 100건, 잣 2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이 먼 변방에서 생산되었고 만든 솜씨가 진품이 아니오며 어찌 조정에 바치는 물건에 채우겠습니까? 에우라지 적은 정성을 표하는 의식을 펴옵니다 하였다. 태왕태후와 황태후에게 드리는 예물은 백세저포 각각 30필, 흑세마포 각각 30필, 만화석 각각 10장, 잡채화석 각각 10장이었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1년 5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3군 도진무가 3군 진무의 초자에 대해 아래다. 3군 진무 6품 이상으로 30개월이 차고 5번 고적에 3번 상등이 된 자에게는 모두 한 작업을 띄어 올려서 제수하오나 참회 진무에게는 초자하는 법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참회에게도 이 예에 의하여 5번 고과에 3번 상등이 된 자에게는 모두 계급을 띄어 올려서 제수하게 하소서 하므로 병조에 내리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3군 진무는 천전할 때 5번 고적에 3번 상등이 된 자에게는 4품 이상은 승자하고 5, 6품은 예전대로 초자하며 참회 진무는 일체 모두 고쳐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고창에는 여자 둘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김제군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로 85군 세종 21년 5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이진 남궁계 그리고 90세 이상 노인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이진을 호조 참판으로 남궁계를 전라도 병마 절제사로 삼았다. 나이가 90세 이상 노인 100여 명에게 모두 산직을 제수하였는데 비록 90세가 차지 아니한 자라도 나이를 올려서 벼슬을 받은 자가 심히 많았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무과 출신의 거관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훌륭한 제조 지중추 원사 성달생과 중추원 부사 유산울이 아뢰기를 문과 인즉 성균관과 교수관은 차례로 천전하여 거관하오나 무과 인즉 단지 훈련관만 있고 다른 데는 거관하는 길이 없는 까닭으로 혹 여러 해 동안 묵고 있사오니 청하건대 군기감 참외를 모두 무과 출신으로 제수하고 또 각도 수륙 장수의 막하에 무과 출신을 나누어 보내어 군무에 참여하게 하여 보좌하게 하여 장무와 녹사의 임무에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2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희종의 처 송씨에게 정려문을 내려주고 복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여산사람 송씨는 나이가 21세에 생원 정희중에게 시집가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희중이 병들어 죽음에 애통하게 상제를 마치고 절개를 더욱 굳게 지키니 그 부모가 일찍 과부된 것을 가엾이 여겨 그 뜻을 빼앗고자 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납제까지 하였으나 송씨가 사양하기를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가 있고 다른 자손이 없는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가면 누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것이며 또 부녀가 한 남편을 섬기는 의리에 허물어짐이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절개를 고치지 않기를 맹세하였다. 부모가 강제함으로 아비 없는 어린애를 데리고 김제의 시어머니 집에 도망해 숨었습니다. 부모가 가엾이 여겨 딸을 위하여 곁에 집을 짓고 와서 살도록 두세 번 청하였으나 그 뜻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간절히 사양하고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부가 울면서 청하기를 더욱 굳게 함으로 시어머니를 받들고 와서 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봉양하기를 게을리 아니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70세에 죽자 슬프게 통곡하며 3년상을 행하였습니다. 또 부모가 모두 풍병을 알았는데 친히 이야기를 대접하고 음식을 조습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게 되자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모든 초상 장사 차림에 정례가 극진하였습니다. 전령이 타견하오니 정문하고 복호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2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이지의 처 한덕에게 정려문을 내려주고 복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안동에서 장교 이지의 아내 한덕이 그 어머니와 더불어 이웃집에 쌀을 팔기를 청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큰 호랑이를 만나서
그 어머니를 호랑이가 물고 가니 한득이 어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울면서 소리치고 호랑이를 꾸짖으며 호랑이가 그제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한득이 어머니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예절대로 장사하였사옵니다. 사나운 호랑이를 두려워 안위하고 몸을 잇고 어머니를 구하였으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문과 복호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0월 85권 세종 21년 5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고북은 하양현의 사람이 벼락은 맞다. 세종 10월 85권 세종 21년 5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해괴제를 행하다. 흰나비가 야인의 땅으로부터 하늘을 뒤덮어 회령, 종성, 경원, 경흥 등지에 날아 들어와서 이틀을 지내고 야인 땅으로 날아가니 해괴제를 행하게 하였다. 세종 10월 85권 세종 21년 5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허조, 성거신, 조말생 등에게 괴장을 하사하다. 우의정, 허조, 여산보원건, 송거신, 판중추, 원사, 조말생 등에게 괴장을 하사하니 허조에게 내린 교세에 이르기를 대신이 덕이 높고 나이가 늙어 이미 달존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으며 임금은 어진이를 표창하고 늙은이를 높여 마땅히 우대한 은혜를 더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제가 공광에게 당 태종이 이정에게 괴장을 내려 예우를 더하여 서정을 맡은 대신에게 특별한 영예를 나타내기를 도모하였으니 이는 예법에 말미암은 것이요 어찌 사사로운 은혜이겠느냐. 오직 경은 작품이 순수하고 바르며 식량이 깊고 침착하여 청구한 마음으로 규범을 따르고 염락의 학문으로 여러 사업에 조치하였도다. 오직 예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하여 조정과 종묘의 의식을 모두 새롭게 하였고 도가 아니면 감히 아뢰지 못한다 하여 매양 인의의 논의를 올렸도다. 세상을 경륜하는 빛나는 공적과 임금을 돕는 굳건한 충성은 나라의 시기이며 진신의 모금이로다. 그러므로 소국께서 포장하는 은혜를 두터이 하셨고 과인은 의지하는 마음이 깊도다. 그러므로 삼태의 자리에 뽑아두어서 특별히 백료의 의표로 삼았도다. 어진이는 반드시 수하는지라 나이가 이미 70을 지났고 공을 위하여 사를 잊으며 충성과 부지런함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도다. 노성한 덕을 중히 여기고 기무의 노고를 민망히 여겨 이에 예법을 상고하여 은총을 더하노라. 구장을 내려 근력을 붙들게 하고 오계를 내려주어 심신을 기쁘게 하노라. 다스려진 때에 어지러움을 생각하고 편안할 적에 위태할 것을 생각하여 나라를 돕는 공이 더욱 드러나고 나이가 더욱 높고 덕이 더욱 높음에 크게 수하는 아름다움을 길이 누릴지어다 하고 성거신에게 내린 교세에는 이르기를 몸을 맡겨 충성을 다하여 이미 나이와 덕이 함께 높음에 어진이를 높이고 늙은이를 공경하여서 마땅히 사랑과 은혜를 겸하여 영성하게 해야 할지로다. 이는 바로 떳떳한 법이며 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로다. 오직 경은 마음이 뛰어나고 뜻이 크며 용맹은 삼군의 어뜸이 되어 군부를 창졸한 별난에서 구출하였고 공은 일대에 높아 성고의 우대한 은혜를 받았음에 참으로 사직의 원로이며 국가의 쑥덕이로다. 원훈이 따르져 거의 없어짐을 슬퍼하면서 한 늙은이가 홀로 건강하게 남아있음을 다행히 여기노라. 진실로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달존을 포장하겠느냐. 이제 예법에 따라 괴장을 하사하노라. 냇물이 띠같이 산이 숫돌같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와 함께 아름다움 같이 하고 수하고 강건하며 융성하고 창대하여 길이 넓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런 까닭으로 이에 교시하노라.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하고 조말생에게 내린 교서에는 이르기를 오랜 덕망과 늙은 인재는 이미 달전의 아름다움이 있고 특별한 은혜와 남다른 대우는 마땅히 공경하는 의식을 더하여 할지어다. 이는 제왕이 대신을 우대하는 떳떳한 법이요 고금의 노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법이다. 오직 경은 재주가 경제에 통하고 지식은 전분에 밝아 두여회의 결단성과 방현령의 지모로서 좋기 만변에 수응하고 자로의 과감성과 자공의 달변으로 100가지 일을 능히 전제하였도다.
건건한 충성과 부지런함은 위대한 동령의 제목이며 당당한 풍채는 훌륭한 재상의 모습이로다. 처음 태종을 섬겨 깊은 사랑과 돌보심으로 언대에 들어가서 호수를 대신하였고 하관의 장이 되어 요직을 맡아도다. 화유의 자리를 문득 역임하여 공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도다. 내가 선업을 이은 뒤에 이르러 더욱 돈독한 충성에 힘써 좋은 모의와 아름다운 계책은 어찌 오는 날의 시기가 될 뿐이겠는가. 아름다운 덕망으로 하여금 또한 후인의 북극성이 될 만하도다. 그대는 그대를 위하여 몸을 닦기에 힘쓴 해가 많았고 나는 나를 아름답게 하기에 힘쓴 날이 오래였노라. 일찍이 사책을 보건대 늙은이를 대우하기를 보통 때와 더욱 달리 하였고 예경을 상고하며 궤장을 주면 반드시 70세로부터 하였도다. 그러므로 경에게 오피 궤와 구각장을 각각 하나씩 하사하여 위로하노라. 경은 몸을 편히 하고 힘을 북돋아서 태배의 많은 수를 누리고 한 마음으로 충절하여 다하여 그 이름을 영세토록 보존할지어다 하였다. 달조는 별설과 나이와 덕이 높은 사람이고 은대는 승정원이고 하관은 예조이며 화요는 좋은 요직이고 태배는 노인의 등이 보고 껍질처럼 되어 오래 산다는 뜻이다. 그렇구나.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검구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정흠지에게 얼음 한 정을 주게 하다. 전 중추원사 정흠지가 병이 중함으로 전지하여 금월 25일부터 7월 금운까지 매일 얼음 1정을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전라도 도절제사 문기의 줄기 귀의 어머니는 바로 신의왕후의 동생인데 외척으로 인연하여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다. 시온은 안소인데 화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아니함은 아니고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움은 소이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2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허조, 송거, 신 등이 사언전을 올리다. 조의 전에 이르기를 유놈이 간절하여서 총창을 밝게 보이시며 은혜가 우악하사 용렬한 몸이 거듭 더하시니 놀라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오며 감격함을 마음에 새김이 더욱 깊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저력 같은 몹쓸 제목과 포류처럼 쇠약한 바탕으로서 4세에 걸쳐 은혜를 받자 왔으나 어찌 모기의 힘으로 산을 지는데 비할 바이오며 제주를 도와 생겼으나 표주박의 지식으로 바다를 측량한가 같습니다. 하물며 정성의 벼슬에 있사오매 정치를 그르칠 근심이 더욱 간절하옵니다. 작은 수고로움도 힘쓰지 못함을 항상 부끄러워하옵거늘 어찌 외람되게 특별한 은혜를 받자 와움이 마땅하겠습니까? 특별히 교서를 내려 포장하시고 이나여 궤장을 하사하여 어여삐 여기시니 영광은 열의를 움직이고 기쁨은 친척이 함께 하옵니다. 이는 대개 주상전하께서 지극한 어지심으로 아울러 기르시고 크신 도량으로 함께 용납하여 만물로 하여금 각각 그 삶을 이루게 하사 한 사람이라도 그 은택을 입지 아니한 자가 없음을 만나 노둔한 자로 크신 은혜를 입게 한 것이옵니다. 신은 삶과 마땅히 쇠잔한 몸을 보호하여 넓은 은혜를 길이 보답하겠사오며 더욱 만절을 굳게 지켜서 높으신 수명을 갑절이나 축원하옵니다 했다. 그 신의 전에 이르기를 돌보시는 사랑이 깊으시며 내리시는 물건이 우악하시고 언택이 메마른 몸에 흡족하오매 감격하온 심정이 만극하옵니다. 몸을 어루만져 황감하오며 뼈에 새겨 있기 어렵습니다. 외람되게 용렬한 자격으로 무명한 시대를 만나 다행히
벼슬에 오름을 얻었사오나 일찍이 견마의 경우도 없사옵거늘 잘못 훈적을 더럽혔으며 치우치게 성상의 크신 은혜를 입사 앉아서 후한 욕을 먹사옵고 나이 겨우 70이 지나사오며 어찌 분수에 지나치는 나머지에 다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 도모하였겠사옵니까? 늙은 대신을 남기지 아니하고 윤리를 밝혀 표창하시고 궤장을 내리사 쇠한 몸을 붙들게 하시니 영광은 여항에 넘치고 명예는 진신을 움직입니다. 이는 대개 주상 전하께서 너그러우심으로 용납함이 있고 신성하사 널리 운용하여 어진이가 관에 있고 능한 이가 벼슬에 있어 모든 정치를 새롭게 하여 늙은 이를 편리하고 젊은 이를 배유하여 모든 생물이 함께 삶을 이루게 함을 만나 표류와 같이 쇠약한 몸으로도 복도다 심는 은혜를 입게 함이옵니다. 신은 나이가 서늘해지는 저녁 햇볕과 같사오매 감히 안장에 걸어 앉아서 적을 방어하는 공을 바라겠습니까? 마음만은 해바라기처럼 해를 걸으며 향하며 결초 보온하는 정성을 바치기에 기울이겠사옵니다 하였다. 좋은 말씀도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총장은 임금에 그리고 포류는 부들과 버드나무다. 세종시로 80억 세종 21년 5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주 광주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로 80억 세종 21년 5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물의 배와 강도들을 잡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풀과 나무가 무성한 때를 당하여 물의 배들이 상간의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혹 절과 신사에서 거지로 가장하고 때를 지어서 강도질하는 자가 있사옵니다. 도성의 가한과 여리에는 의금부와 한성부에서 검찰하는 것을 오로지 맡고 도성 안팎 산야의 유벽한 곳에는 군사 및 삼군 진무를 발하여서 순행하여 찾아 잡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5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이천을 사정전에서 보다. 이천이 그 어머니를 배없는 이로 부름을 받고 오니 사정전에서 인견하였다. 세종시로 80억 세종 21년 5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인 유랑차랑의 중국 침략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천문의 일가에 아뢰기를 대마도 종정성이 보낸 나근시로가 와서 고하기를 육량차랑이 중원을 침략하고 본을 15일에 본도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중원의 연변의 성읍을 공략하여 인민을 많이 죽이고 전곡을 약탈하였으며 또 연변의 남녀와 어린애 아우러 100여인을 사로잡았다고 하였고 그 사로잡힌 당인들이 말하기를 조선국왕 전하께서 외인들이 장차 침입할 것이라고 두 번이나 아뢰어 중국 조정에서 연변을 엄하게 수호하기를 신칙하였는데 근래의 수비가 조금 해이해졌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중에 돌입하여 노략질하였다고 하였습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육량차랑이 사로잡은 인구를 장차 조선에 바치려고 하니 서로 더불어 논의합시다고 하였습니다. 1번 세종시로 80억 세종 21년 5월 2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전이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로 80억 세종 21년 5월 2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주 태수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경자를 청함으로 배오필과 대소경자 각 하나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향화인의 시제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울 밖에 항상 살고 있는 향화인의 자손들이 귀화한 것이 오래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비록 원래 귀화한 사람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 향화 자손으로 일컬으며 본조에 서로 원래 귀화해온 향화인이라면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시제하게 하오니 실로 미변하옵니다. 그무에는 자기가 향화한 것과 그 아들은 모두 향화인으로 이끌고 그 나머지 친손 이하는 귀한 적이 이미 오래되고 여러 대를 그 곳에 붙여 사는데 대대로 향화인으로 일컬으면 또한 적당하지 못하오니 본국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 서울 안에서 항상 사는 자로서 향화한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그가 가진 문계를 상고하여 예전대로 시제하여 벼슬을 주고 외방에서 항상 사는 향화인 가운데 원래 온 사람의 친아들에게는 서울 안에서 시제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그 도의 관찰사와 도제사로 하여금 일체 경중의 예의에 의하여 시제하고 시수와 자손의 빈부를 아울러 기록하여 본조에 입문하고 역시 예전대로 제수하여 서울 밖에 항상 사는 친손 이하로 소원한 사람에게는 본국 사람의 예대로 시제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6월 3일 김의 첫 번째 기사. 남궁계와 선효상에게 죄를 주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도절제사 남궁계는 천첩을 사랑하고 정처를 소박해버리므로 그 아내가 공공하고 굶주리면서 다른 곳에 의탁하여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고 조금도 가엾이 여기지 아니하오니 잔인하고 박정한 행위는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 정적이 현저하고 모든 증거가 이미 분명한데도 말을 꾸며 불복하오매 더욱 간사옵니다. 청하옵건대 법률을 상고해 죄를 과단하소서 하니 그 벼슬만 파면시키기를 명하였다. 상부에서 또 아뢰기를 문화현감 선효상은 어머니의 부험을 듣고도 즉시 분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를 보면서 사람을 시켜 그 사실 여부를 정탐하게 하여 4일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고을 수령들이 시끄럽게 말함으로 할 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중로에서 어머니의 병이 나은 것을 듣고 다행히 죽지 아니한 것을 마음에 달게 여겨 돌아와 벼슬에 나아갔습니다. 그 벼슬을 탐하고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어버이를 잊고 의를 저버린 죄가 크매 유리 형장 60대와 도 1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6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지평 송취가 대처성 해찬을 징계할 것을 아뢰다. 해찬은 장사로 직업을 삼고 아들이 없는 대처성이었는데 일찍이 충청도 각고의 토목 나라 사람이 기와 굽는 나무를 토목이라 한다. 대납하고 그 값을 징수하려고 본도로 가는데 경력 최경명이 역마를 주어 데리고 가므로 본도에서 듣고 추액하기를 끝마치지 아니하였사온데 예로 은사를 입어 그 죄를 과하지 못하였사오나 그 정상이 다할 수 없이 주도 면밀하오니 그 벼슬을 파면시켜 후세 사람을 징계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그름직하다. 그러나 무릇 이런 힘써 대체에 따름이 가하다. 너희들의 말은 세쇠한 듯 하다 하였다. 추가 다시 아뢰기를 조사라면 혹 역마를 빌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 해찬은 몰이하는 중이온데 경명은 일도의 표술로서 감사에게 고하지 아니고 마음대로 역마를 주어 공공연히 데리고 갔사오니 일이 사령이 있기 전에 있어서 비록 죄를 줄 수는 없사오나 만약에 파출하지 아니하면 후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또 파직은 죄를 과하는 것과는 비교가 아니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명의 일은 추액을 끝마치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의 논의에 잔소리가 많은 것 같으나 내가 장차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세쇠는 잘고 잔소리가 많습니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6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서울 근교의 사람으로 본가을 취재하여 벼슬에 제수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래기를 서울 근방 각 골에 사는 사람은 비록 사는 곳이 서울과의 거리가 하루길이나 혹 한낮을 길이 될지라도 매년 봄, 가을 등의 보충갑사 시제 때에 세 차례 중에서 1등이 되는 자라야 벼슬을 제수해주고 개성부는 서울과의 거리가 이틀 길이온데 본부에 사는 사람은 서울 안의 예의에 의하여 제주를 시험에 벼슬을 제수하오니 실로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이제부터는 개성부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울 안에서 취재하지 말고 경기관찰사 개성부 유수로 하여금 봄, 가을 등에 보충하는 예의에 의하여 취재하여 그 등급을 기록해서 본조에 입문하여 그 상이 많은 자를 상고에 벼슬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5년 세종 21년 6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상 의정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와 법을 고치는 자를 귀철하도록 하려다. 육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가 갖춰 실려 있사온데 근래에 중앙과 지방의 고찰하는 법이 허물어져서 경의 관리 및 그 대소가에 대하여 이를 거행하지 아니하오니 다스리는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만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와 꾀를 써서 법을 고치는 자는 사헌부와 감사가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대소가는 형제나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